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예상도 했지만 권성동 의원과 이렇게 경합을 벌일 걸로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삼선의 김태흠 의원하고 이렇게 1차전에서는 한 4표 차 정도뿐이 안 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김기현 원내대표가 4선 의원의 울산시장을 지낸 그런 경륜에 걸맞게 지금 며칠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좀 제대로 된 행보를 보이는 거 아니냐. 기대를 한껏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먼저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오찬을 그렇게 또 갑자기 하자고 하는 것도 이례적입니다만은 김기현 원내대표가 아주 적절하게 대응을 한 것 같아요. 예. 저 개인적으로 이제 이거 4명 중에요. 저는 김기현을 이제 이거 최선의 카드로 봤어요. 예. 4명 중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개파색이 좀 엷어요. 그리고 이제 탄핵에 대해서도 좀 자유로운 편이죠. 김태흠 의원도 이제 훌륭하지만 그분은 이제 친박 색채가 상당히 강하고요. 그 다음에 권성동은 이제 탄핵 때 법사위원장을 했죠. 예. 그리고 이제 유의동 이분은 이제 유승민계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개파로부터도 자유롭고 그리고 이제 송철호 부정 사건 가장 피해자로서 대여 투쟁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이유로 저는 최선의 카드로 봤는데 예. 뭐 예상대로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게 문재인이가 얼마나 이게 야당을 우습게 보는 이게 바로 오만하고 교만한 태도입니다. 예. 야당 원내대표면서 지금 이게 당대표 권한대행입니다. 예, 그렇죠. 이 말은 이게 영수회담입니다. 여야 간의 영수회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런 의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게 토론 좀 해봅시다. 이런 게 의제라든지 뭘 제대로 이게 다 사전에 조율해 가지고 회담을 하고 성과가 나야 되죠. 근데 옛날에 오세훈, 박영준 불러가 밥 먹듯이 그냥 이게 무조건 들어와. 청와대에 와서 나하고 밥이나 함께 하자. 이런 데게 쫄랑 달려가서 사면해 주십시오. 박근혜,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게 오세훈, 박영준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자치단체장하고 또 야당 대표 다르니까 예. 그 두 분을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이게 야당을 얼마나 무시하는 태도냐 말이에요. 이거는 이게 협치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철이 통해서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가 절대 이게 덜덜이 보여주기 청와대 오찬 안 간다. 그렇죠. 이렇게 단호하게 거부한 거는 상당히 저는 잘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주 잘했죠. 자칫하다가는 꾀쟁이 이철이 정무수석한테 넘어갈 뻔했죠. 그러니까 이철이 정무수석이 먼저 전화를 한 거 아닙니까? 원내대표 되자마자 축하 전화하면서 대통령께서 오찬 좀 같이 하자고 한다니까 딱 거절했는데 그 다음날 또 문재인이가 전화 와갖고 여건이 되면 또 하십시다. 이게 하나는 아까 뭐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야당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 대행인데 아무런 절차라든가 또 사전 의제 조율도 없이 밥이나 한 끼 먹읍시다.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무시한 측면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좀 겁먹은 거 아닌가. 야, 울산 문제 김기현이 당사자 아닙니까? 저거 물고 늘어지면 내가 참 곤란한데 사실 트라우마는 양쪽에 다 있는 겁니다. 트라우마는. 그래서 얼른 김기현한테 조금 이렇게 앞으로 좀 해두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저는 좀 겁먹은 측면이 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 트라우마는 다 있을 수 있지만요. 아무래도 이게 가해자가 피해자보다는 트라우마가 크죠. 피해자에게 이미 피해 본 거고 더 피해 볼 게 없죠. 발 뻗고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해자는 늘 조마조마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국정상황실장까지 이제까지 기소됐잖아요. 그 위에 이제 임종석이나 이광철 등의 가담한 혐의는 농후하다. 다만 이 구체적인 증거 때문에 보류해놓은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문재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청와대의 핵심에서 볼 때는 김기현 피해자가 대표가 돼가지고 이게 강성투쟁하면 상당히 저는 부담스러운. 부담스럽죠. 이런 이제 트라우마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김부겸 총리 후보자죠. 네. 여야를 떠나서
이 지역구도 다파를 위해서도 자기 헌신적인 노력을 했고 원래는 또 이쪽 출신 아닙니까? 옛날 한나라당 그런 측면에다가 좀 합리적인 분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원만하게 뭐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국회 정문회라든가 또 그 표결 과정에서 또 뭐 주적이 워낙 다수니까 그런데 김기현 원내대표가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나왔어요. 뭐 김부겸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년 대선을 앞두고 그 사람 것도 완전히 이 민주당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중립적인 인사로 총리가 되어야지 자기 사람 민주당 사람이 와갖고 하면 되겠느냐. 거기다가 뭐 장관 다른 장관들의 문제까지를 딱 엮어가지고 아주 제대로 핵심을 찌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결국 이제 그 김부겸 부적격론 네. 이걸 이제 그 제기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첫째 박사님 말씀처럼 이제 그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 법무부 장관이 박범계입니다. 예, 그렇죠. 그다음에 그 행안부 장관이 전해철이에요. 아주 친문의 핵심 아닙니까? 삼철. 예. 그리고 이제 총리가 김부겸이다. 그러면 이게 결국 제2의 송철호 울산 조작 사건. 또 이제 선관위는 그러니까요. 이런 이제 그 장관들이 전부 다 당직을 가진 완전히 친문 일색이라면 과연 이게 공정한 대선이나 지방선거 관리가 되느냐. 예. 이게 바로 제2의 송철호 사건 획책하는 거 아니냐. 예. 이래서 이게 부적격 첫째 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김부겸 개인을 보면요. 옛날에 그 울산 사건 때요. 황운하. 예. 황운하가 이제 그 경찰 울산청장이었죠. 근데 경야로 내려왔잖아. 네. 도대체 김부겸이 그 왜 내려왔냐 말이야. 네. 결국 이 김기현을 죽이려고 이런 이제 경찰의 하명 수사, 이런 이제 조작 수사 있잖아. 여기 그 경력 지하로 온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김부겸도 공범이다. 이런 게 그때 지적이 많았거든요. 그걸 이게 두 번째 문제 삼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라임 사건 있죠. 예, 지금 이제 그 남부지검에 있는 게 라임이고 서울 중앙에 있는 게 옵티머스잖아요. 네. 그런데 그 김부겸의 딸하고 사이가 라임의 펀드에 투자를 했고 거기에 좀 특혜로 환급 피해 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게 의혹이에요. 또 이게 김부겸이 우리 걸면 안 되니 김부겸이는 그런 받은 게 없다고 하지만 그러기 그런 여러 여론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게 장관 딸 사이가 아무 근거 없이 라임에 거액 투자할 수 있느냐 이런 게 부분 또 실제 이게 피해 보상 어떻게 받았는지 남들보다 더 받았는지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데 의혹 때문에 지금 부적격으로 선고 검증을 하겠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관련 장관에다가 그 위에 총리까지도 민주당 사람,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좀 곤란한 거 아니냐, 대선을 앞두고. 당연한 지적인 것 같고, 또 선관위에 대해서도 선관위원장, 그 우리법 연구회 사람인데다가 노정희, 상임 조혜주. 조혜주. 그거는 또 문재인 캠프 출신 아니냐. 이러면은 정부와 선관위가 짜고 울산시장 선거 부정사건처럼 이게 내년 대선에도 뭔가 꿍꿍이를 꾸미려는 거 아니냐. 누가 봐도 뭐 합리적인 의심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 그 선관위가 상당히 편파적인 거는 맞죠. 근데 저는 또 선관위 덕도 많이 봤어요, 이번에. 제가 이제 김어준이가 편파적이라 하면서 김어준 덕을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선관위가요, 아주 이게 성견지명이 있더라고. 네. 그 투표 동료 문구에 있죠. 네. 투표 동료 문구에 무능, 위선, 내로남불 쓰지 말라 했잖아. 이거 쓰면 민주당이 연상된다고. 이게 선관위입니다. 선관위가 이게 무능, 위선, 내로남불 이걸 이게 민주당이 연상되니까 쓰지 마라. 이거는 이게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도움되는 선거운동이었죠.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 이게 선관위가 더 이제 노골적으로 부정선거 획책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번 보궐선거는 보궐선거고 대선은 이제 그 생사를 건 완전히 진영 간의 혈투거든요. 예, 그렇죠. 정말 이게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선관위가 어떤 또 이게 농간을 부릴지 모르니까 저희가 상당히 그 감시는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세 번째로 제기한 게 백신 문제입니다. 백신이 지금 바닥이 나버린 거 아닙니까? 뭐 화이자만 난 게 아니고 아스트라제네카 그것도 지금 저희도 곧 맞는다고 어딘다고 했는데 5월 말에 맞을지 6월에 갈지도 알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지금
뭐 저가 뭐 30 몇만 명분이 안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화이자에 의해서 이어서 아스트라제네카도 접종 중단 사태가 나는 거 아니에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백신 문제다 딱 들고 나오고 거기에 대한 합동 조사단 그리고 미국의 합동 그 사절단을 보내자 이렇게 제의한 것은 그것도 아주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바로 지금 속보가 계속 뜨고 있잖아요. 예. 속보가 이제 그 오명돈 중앙임상위원장, 네. 오명돈 중앙임상위원장이 11월 달에 코로나 집단 면역 달성 어렵다. 지금 이게 문재인 정권은 11월 달이면 집단 면역 된다. 네. 이랬잖아요. 근데 그렇죠. 오명돈 중앙임상위원장이 어렵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속보로 계속 뜨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바로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코로나요. 코로나인데 그 우리가 뭐 사회적 거리두기 뭐 방역하는 거 있잖아. 뭐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하는 거 있죠. 이거는 이제 그 사소한 어떻게 보면 이게 전투들입니다. 예. 근데 코로나라는 전쟁에서 이기려면 전투하고 전쟁이 있잖아요. 예. 코로나라는 전쟁에서 궁극적으로 이기려면 바로 이제 백신을 통한 집단 면역 이게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뭐 문재인 정권 틈만 하면 뭐 언론이 가짜뉴스 한다, 야당이 가짜뉴스 한다 하죠. 예. 지금 이게 가짜뉴스 누가 했어요? 문재인이가 옛날에 긴 터널이 보인다 할 때 숫자 확 늘어버렸잖아. 그리고 이게 옛날에 박능우는 모더나나 화이자가 막 계약을 못해가 안달이다. 우리가 갑인 것처럼 했잖아요. 네. 다 국민 속였죠. 또 이게 문재인도 모더나가 뭐 상반기에 2천만 들어온다. 이것도 이게 홍남기가 안 된다고 속였잖아요. 지금 이게 11월 집단 면역도 속이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어르신들 화이자가 안 들어오니까 부족해서 1차 접종한 사람 2차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게 천천히 해라, 천천히 해라. 이 말이 이게 중단하랑 똑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는 이게 국민을 계속 속여온 게 누구냐 말이에요. 이게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지금요. 따라서 저는 그 김기현 원내대표가 뭐랬냐면 이게 이제 권력투쟁, 정치투쟁 그만하자. 예. 이제 민생투쟁을 하자. 민생투쟁. 그러면서 이게 백신하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부동산 세계 특위를 만들자. 백신. 그 다음에 일자리 부동산 여야정 협의회를 만들어가. 제대로 이게 민생투쟁하자. 이런 거는 상당히 잘한 거고요. 저는 백신 투쟁을 제일 앞에 내세우고 있죠. 이건 아주 잘한 결정이다. 이런 겁니다. 일자리나 부동산 이것도 백신 못지않게 중요한 사안인데 세 가지 핵심을 잘 잡았고 특히 지금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가장 급한 것은 백신이거든요. 이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잡히지 않는 한 경제가 일어나기가 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뭐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는 크게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지만 특히 이런 중소 자영업자들 여기는 아주 그냥 완전히 싹쓸이 돼서 폭망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백신 이걸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미국 가기 전에 중국은 계속 잘한다고 칭찬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지난번 국무회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계속 미국을 씹었잖아요. 뭐 직접 지칭을 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보더라도 미국한테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그 미국에 가서 내가 생각하더라도 바이든 입장에서는 뭐 북핵 문제, 김정은 그것 가지고도 지금 한국과 엇박자를 계속 내고 있지만 뭐가 이쁘다고 백신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 지난번 스가 일본 총리는 1억 뭐 6천만 명 분인가를 받아갔잖아요. 빈손 귀국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문재인 정권 당장 그만둬야 할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 그 미국은요, 뭐 백신을 이게 패권주의다 이러면서 이게 강력하게 미국을 비난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중국은 저 후진국들한테 백신 나눠주는 착한 나라다. 이렇게 중국은 띄워줬잖아요. 이게 이렇게 이게 문재인이가 판단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중국 띄워주면 중국 백신 우리 주면 누가 맞아요? 지금 이게 러시아에 스푸타니크 러시아 백신도 안 맞는데 중국 백신 맞을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중국을 왜 띄워주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미국은요, 미국은 이게 일단 자국민은 충분하죠. 그 다음 1순위는 이제 그 멕시코하고 캐나다 인접국이고, 그 다음에 2순위는 쿼드 있잖아요. 일본, 호주, 인도 이게 2순위고, 그 다음에 3순위는 아프리카나 남미나 어려운 나라고. 결국에 한국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가 바이든이라도
문재인 뭐가 좋아서 이게 백신 주겠어요? 순위가 확실히 밀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정의용이 있잖아요. 정의용이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인데 좀 도와줘. 이렇게 구걸하러 가는데 그럼 이게 미국이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줬습니까? 미국이 중국하고 피 터지게 반도체 패권 싸울 때 우리는 이게 중국 편 들었잖아요. 우리는 이게 미국이 어려울 때 안 도와주고 우리가 어려우니까 백신 좀 줘. 이게 미국이 주겠어요? 그것도 가입하라고 그러니까요. 그것도 안 오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빈손으로 가가지고 빈손으로 오면 결국에 그 국민들의 분노는 그게 다르죠. 이제 이게 빈손 가가 빈손 오보세요. 저는 이게 뭐 어차피 정권이 끝장났지만 갤럽에 29%까지 떨어져서 끝장났지만 앞으로 이게 진짜 백신이요. 정권의 명줄을 완전히 끊어놓을 수 있는 정말 심각한 사안이고. 그래서 이제 김기현 대표가 국정조사하자. 예. 아주 잘한 거예요. 백신 이게 국정조사 해야 됩니다. 박능호부터 과거에 그부터 제대로 이게 조사를 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김호란도 좀 해야 해요. 그럼요. 누구예요? 김어준의 방송에 무슨 54번인가 5번 나가가지고 계속 뭐 백신 필요 없다 어찌다 하는 사람이 지금 방역관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중용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도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당내 문제에 관해서는 뭐 다른 얘기들은 자처하더라도 김기현식 자강론을 주장을 했어요. 저는 뭐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다. 당이 자기 후보들을 키워야 한다. 그러니까 그동안 당내 후보들도 여러 명 있었는데 당이 너무 눈길을 주지 않았다. 홀대했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당에서도 키우고 물론 밖에 있는 분들이 지금 세요. 윤석열 뭐 안철수도 당장은 지금 밖에 있지 않습니까? 또 한 5% 나오는 홍준표 의원도 지금 밖에 있어요. 그런 분들도 어떻게 영입할지 그 부분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당이 면모를 일실을 하면서 당내에 있는 사람들을 열심히 키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국민들은 그래도 저게 수권 정당으로서 뭐 노력을 열심히 하네. 뭐 그런 이미지는 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이게 강조하지만 일단 최소한 이게 자강과 통합이 동시에 가거나 예. 아니면 이게 선자강, 예. 자강이 앞서야 됩니다. 예. 통합이 앞설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자강하고 통합이 동시에 가거나 아니면 이게 더 좋은 거는 자강하고 나중에 그 통합하는 이게 그 필요하고요. 따라서 저는 뭐 김기현 원내대표가 당내 개혁 방안도 잘 잡았고요. 제가 회의할 때 보면 이게 뒤에 글씨를 딱 붙이잖아. 네. 글씨요. 거기 보니까 회의장이 그 글씨를 보니까 일하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변화, 그 이상의 변화, 예. 변화, 그 이상의 변화, 일하겠습니다. 아주 이게 그 문구를 잘 잡았어요. 지금 이게 국민의힘은 자강을 위해서 황골 탈퇴를 넘어서는 정말 이게 뼈를 깎는 변화, 그 이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제가 항상 이게 방송에서 강조하는 게요. 국민의힘이 이제 그 국민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예. 우리가 이제 그 사랑하는 연인으로 사랑으로 비교해 보면 예를 들어 이제 그 국민이 사랑하는 님입니다. 예. 사랑하는 이게 님의 마음을 얻으려면 보통 이게 그 뭐 쌍꺼풀 정도 수술해가 안 돼요. 이게 코 정도 약간 올리가 안 돼요. 예. 정말 이게 제 아는 분은 턱을 완전히 깎아가지고 얼굴이 예뻐지려고 턱을 깎는 이 정도 고통? 아니면 이게 진짜 뼈까지 바꿔버리는 사랑하는 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정도 이게 각고의 노력을 해야지. 그러나 이게 쌍꺼풀 수술하거나 코 세우는 이 정도가 안 되고 정말 이게 턱을 깎고 뼈를 깎는 황골 탈퇴하는 이런 게 변화 그 이상의 변화 필요하다. 이건 아주 이게 방향 잘 잡았다 봅니다.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대로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가 변화 그 이상의 변화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정말 괄목상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국민들이 야 국민의힘 달라졌네. 정권을 주어도 되겠네.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좀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고요.